여러분 안녕하세요. IELTS 중급 스피킹의 로라 김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부터 저랑 같이 스피킹을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할 건데요. 스피킹 시험을 보신 분들도 계시고 IELTS 시험이 뭔지에 대해서 전혀 일단은 접해보지 않으신 분도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IELTS 시험이 어떤 건지 제가 한번 차근차근히 설명해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한번 볼게요. 교재 보시면 134페이지에 이러한 표가 나옵니다. 자, 요거 보시면 파트가 1, 2, 3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파트 1은요, 여러분들 4분에서 5분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파트 2 같은 경우는 한 3, 4분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파트 3 같은 경우에는 4분에서 5분 정도 진행이 돼서요. 전체적인 시험 시간은 10분에서 한 15분 정도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파트 1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The examiner는 will ask you question about familiar topic. 보다 조금 더 친숙한 그런 토픽에 대해서 물어볼 거예요. 예를 들자면 hobbies. 그렇죠? 취미가 뭐예요? 이런 것들 물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likes and dislike. 좋아하는 건 뭐예요? 싫어하는 건 뭐예요? 자, 이런 식으로 질문 나올 수도 있죠. 그 다음에 daily routine. 평소 하는 일들 그런 것들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라고 해서 주변적인 것들이 보통 질문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 4, 5분 정도 자유롭게 대화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파트 2 넘어가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 파트 2가 시작될 때는요. 파트 2 시작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파트 2가 딱 됐다는 걸 알 수 있는 거는 맞은편에 앉아있는 examiner가 여러분들한테 토픽 카드 같은 것들을 내밀 겁니다. 자, 여기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볼게요. The examiner는 will give you a booklet. 자, booklet이라고 한다면 소책자, 뭐 전단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여기에서는 우리가 카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토픽 카드 또는 prompt card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죠. 카드를 내밀어 주면요. showing a topic, 거기에 토픽이 나와요. 그리고 some suggestions, 그렇죠? 몇 가지 제안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 대답해 보세요. 저런 것들 대답해 보세요. 설명해 보세요.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빠짐없이 순서대로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실 건데 그냥 대답을 하시는 게 아니라 1분 정도 앞에 preparation time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1분 동안 준비하실 건데요. 여러분들이 메모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메모지에다가 간략하게 한 2분 정도 이야기할 거리를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적어서 대화를 하실 때 그것을 보시면서 차근차근히 연결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트 3 넘어가게 될 건데요. 여러분들 파트 2까지 다 끝나고 나면 파트 2에 대해서 여러분이 대답한 거를 가지고 한 팔로우업 퀘스천을 한두 개 정도 더 할 수도 있어요. 이건 이렇습니까? 저건 저렇습니까? 자, 그렇게 이제 대화가 나간 다음에 파트 3는요. 파트 2에 대해서 대답한 거를 가지고 그거를 바탕으로 조금 더 광범위한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뭐라고 나와 있는지 우리 책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The examiner는 will ask you more detailed. 보다 더 자세한 것들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abstract. 보다 더 추상적인 그런 퀘스천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상적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대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preparation time을 따로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그때그때 바로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준비 시간 주는 것은 파트 2밖에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 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134페이지고요. 여기에서는 평가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criteria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바로 평가하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보시면 what do these criteria means? 이러한 평가 기준이 뭐를 의미하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요. fluency, 그 다음에 coherence.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유창성, 그렇죠? fluency, 유창성이고요. coherence, 요거는 앞뒤 문맥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가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중요한 거는요. 붉은색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Do you speak in a fluent way? 그렇죠? 굉장히 유창하게 이야기하는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길게 끌지 않고요. 대화가 부드럽게 잘 이어가는가. 그런 식의 테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나와 있는 게
Do you link your ideas together clearly? 당신의 아이디어가 분명하게 잘 연결이 돼 있는가? 앞에서 했던 얘기를 뒤집어서 아예 다른 소리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물 흐르듯이 제대로 연결이 되는가? 자, 그거에 관련된 것이 바로 첫 번째 criteria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여러분 lexical resource입니다. lexical resource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단어가 약간 어렵죠, 여러분. lexical이 뭘까요? 어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휘 자료가 많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Can you accurately use? 그래서 정확하게 단어를 쓸 줄 아는가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wide range of vocabulary. 그렇죠? 굉장히 넓은 범위의 단어들을 쓸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매번 쓰는 단어만 반복해서 쓰는 게 아니라 같은 뜻의 다른 단어로 동의어나 유의어를 제대로 잘 쓸 줄 아는가 그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시면 explain your ideas. 당신의 아이디어를 잘 설명할 수 있는가 even if you don't know a particular word. 특정한 단어를 모른다 하더라도 설명을 잘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보시면 higher level vocabulary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약간 수준 높은 단어를 사용하는가 이것도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아이들 같이 그렇죠? 아니면 너무 그냥 구어체적인 단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조금 더 수준 높고 세련된 단어를 잘 구사하는가 그런 것들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단어는 끊임없이 조금씩 계속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요. grammatical range, 그 다음에 accuracy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문법을 제대로 잘 사용하는가, 정확하게 사용하는가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Can you use a wide range of grammatical structures? 그렇죠. 그래서 문법적인 구조를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잘 쓰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단문만 계속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요. 단문, 중문, 복문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감없이 사용해 주셔야 되겠고요. 가만 보시면 여러분들 3형식으로만 너무 대답하신 경향이 있는데 1형식부터 5형식까지 형식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잘 점검하셔서 어느 형식이든 저는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요. 요거를 마구마구 뽐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여러 가지 문법적인 그런 범위를 넓혀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accuracy 관련된 게 나왔는데 Are your sentences accurate?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이제 스피킹을 할 때 문법적인 오류가 조금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가장 많이 또 생각하시는 게 시제 같은 것들을 헷갈려서 과거 시제, 현재 시제 이런 것들을 막 넘나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또는 뭐 정확하게 써야 되는데 동사를 막 2개씩 쓴다든지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pronunciation인데요. 발음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발음은요, 여러분들, 발음을 제가 잘 못해서 너무 겁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들 원어민처럼 발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원어민 수준을 바라지도 않고요. 그런데 다만, 원어민이 들었을 때 제대로 뜻이 잘 연결이 되는가, 잘 알아듣는가, 그런 식으로만 전달이 잘 이루어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중요한 게요. 유성음과 무성음 그 정도는 구분을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유성음, 무성음 그런 것들을 조금 혼용해서 말씀을 하시면 아예 다른 단어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제외하면요.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그리고 또박또박 천천히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평가 방법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옆 페이지로 넘어가면요. 점수를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다 중요한 얘기지만 핵심만 제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당신은 improve your score 할 수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요? Making sure you answer each question fully. 자, 그래서 이게 조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질문을 받으면요. 다른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합당한 대답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의문사를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제대로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보시면 여러분들 좀 끝에 쪽으로 가볼게요. pronunciation 요거 조금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되겠고요. vocabulary, 그다음에 grammar 이런 것들 전부 다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grammar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했듯이 우리가 몰라서 저지르는 실수 말고요.
정말 아는데도 저지르는 실수 있죠? 그것만 많이 줄이셔도 점수가 많이 향상될 수 있어요. 그런 것도 그렇고요. 보캐뷸러리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쓰는 단어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단어, 특히 쉬운 단어일수록 어떤 식으로 또 많이 쓸 수 있는가, 그런 동의어나 유의어를 평소에 많이 외워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 유의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책에서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첫 번째 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뭔가 여러분들이 질문을 받았으면 단답형으로 하시면 안 돼요. Yes, No 이런 식으로 하면 나는 더 이상 너랑 얘기할 생각이 없어. 약간 이런 사인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단답형으로 하지 마시고요. 가능한 한 말을 많이 하라. 자, 요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터커티브하게 계속해서 말을 연결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괜찮으세요. 상대방 면접관이 마음에 드는 소개팅 상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마음에 드는 소개팅 상대가 나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렇죠. 아니요, 모르는데요. 이런 게 아니라 최대한 말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연결해서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주된 답변은 초반부에서 간략하게 먼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근거를 나중에 약간 제시해 주시는 거,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뭔가 말을 하실 때요, 특히 한국말이 좀 그렇죠? 앞에서는 빙글빙글 돌리다가 나중에 결론을 나중에 말하는 그런 게 약간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방식인데요. 사실은 영어에서는 초반부에서 답변하기를 조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초반부에서 일단은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근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어느 정도 돼서 얘기해 주시면 돼요. 더더군다나 얘네들은 또 듣다가 중간에 끊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아꼈다가 나중에 얘기해야지,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앞부분에서 정말 아낌없이 다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볼게요. 문제를 이해 못했거나 잘 알지 못하는 주제를 받더라도 당황하지 말라. 사실 잘 우리가 한국말로도 대답하기 어려운 것들 영어로 들으면 더 당황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모르겠는데요, 몰라요, 생각 안 해봤어요, 이런 대답은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마음에 드는 소개팅 상대예요. 어떻게든 우리가 대화를 이어가서 좋은 인상을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뭐라도 조금씩이라도 얘기를 한번 해주시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너무 당황하지 말고 웃으면서 풀어가시면 되겠죠. 4번 보겠습니다. 기출문제 혹은 예상문제를 살펴보고 주제별로 연습하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건데요. IELTS에서요, 굉장히 선호하는 주제들이 조금 있어요. 선호하는 어구들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연습하시면 아무래도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IELTS 스피킹은요, 주제가 굉장히 다양해서요, 어떤 게 정확하게 나와요,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시험인 건 맞아요. 하지만 선호하는 주제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저와 함께 연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5번 한번 볼게요. 자신 있는 주제를 정해서 연습한다. 여러분들이요, 아마 자신 있는 주제가 조금 있을 거예요. 영화면 영화, 스포츠면 스포츠, 아니면 뭐 다른 뭐 취미생활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텐데요. 그런 것들 몇 가지를 조금 많이 연습해 놓으시면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물론 많이 나오는 주제 같은 것들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주제는 오히려 말할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파트 2나 3 같은 데서 약간 대답을 유도하고 질문을 유도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갈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유도한다고 그것에 맞게끔 질문을 계속 던지진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시면 응용이 쉽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는 주제는 몇 가지 정해놓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템플릿을 활용해서 자신 있게 말한다. 일단은 내가 영어를 잘 못해요 한다 하더라도요, 자신감이 1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제가 템플릿을 조금 드리도록 할 거예요. 외워서 대답하는 게 사실 아주 좋은 방식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초반에 여러분들이 외워서 대답하시는 거, 그걸 하셔야 약간 자신감이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신감을 키우시면서 템플릿을 활용해서 자신만의 답안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템플릿까지 봤고요. 7번 보시면 눈을 마주치며 밝고 긍정적인 인상을 준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기계가 채점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채점합니다. 면접관이랑 여러분들이 1대1로 면대면 시험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이에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여러분
객관적이다, 100% 객관적이다 이렇게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밝고 긍정적인 인상,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대화를 즐기듯이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시험을 치를 때 자투리 시간을 잘 활용하라.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스피킹 시험은요, 모든 시험이 다 끝난 다음에 그 이후에 봅니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한 대여섯 시간 있다 시험 보신 경우도 있고요. 한두 시간 후에 시험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그 다음날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시간을 그냥 무의미하게 흘려보내지 마시고 기출문제 같은 거, 그리고 우리가 같이 공부한 것들 한번 다시 점검해 보시면서 단어라도 조금 보세요.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자신감 향상에도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9번 보겠습니다. 시험 중에 개인적인 질문은 안 한다. 자, 여러분들이 질문을 다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저 몇 점이에요?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대답 제대로 했나요? 이런 것들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거 말고 개인적인 질문, 이런 것들이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인적인 질문은 안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0번 보겠습니다. 목소리의 크기와 속도에 유의한다. 여러분들이 당황하면 또 말이 엄청 빨라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목소리 크기, 속도 이런 것들은 자신감 있다. 요걸 나타내시려면 약간 천천히 또박또박, 요게 가장 중요해요. 또한 여러분들 너무 천천히 얘기한다. 이것도 별로 안 좋아요. 그렇죠? 일단 대화가 물 흐르듯이 정확하게 돌아가지 않는다. 이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자연스럽게 대화를 주고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까지 가르치면서 많이 이제 질문을 들었던 것 중에서 제가 몇 가지 간추려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험에 대해서 자주 나오는 그런 퀘스천들인데요. 첫 번째 거 보겠습니다. 답변 중에 면접관이 끝까지 듣지 않고 끊었는데 이건 조금 나쁜 사인인가요? 저 선생님 점수가 이제 나쁜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거는 좋은 사인이다, 나쁜 사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까지 들어서 요 정도만 들어도 난 이제 평가할 수 있겠다 이런 사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단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아껴두지 말고 앞부분에서 실컷 다 해야 된다. 그거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볼게요. 사실만을 말해야 되나요? No, 이거밖에 할 말이 없어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에 있는 면접관은 누구예요? 마음에 드는 소개팅 상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든 말씀을 이어가 주셔야 됩니다. 꼭 사실만 얘기할 필요 없고요. 논리적으로 근거를 댈 만한 요소가 많은 부분, 그쪽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자신 있는 주제, 내가 관심 있는 주제, 그런 것들을 조금 연습해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실 거예요. 자, 요거는 노웨이에 할 말이 없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당신의 이웃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여러분들 옆집에 누구 사는지 알고 계세요? 요새는 많이 모르실 거예요. 특히 아파트 생활하고 이러시면 잘 모르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웃이 없었어요. 왜냐면 저는 그 당시 오피스텔 살고 있었는데 맞은편은 회계범 밑에 층은 결혼정보회사인가? 아무튼 뭐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웃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이웃 없는데요. 이렇게 대답하시면 어때요? 파트 2는 점수가 거의 제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 수는 없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옆집에는요, 요가 인스트럭터가 살고 있는데요. 저한테 헬스 어드바이스를 굉장히 많이 해줍니다. 그 당시에 제가 약간 요가를 하고 있었어요. 살을 좀 빼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 있는 주제를 좀 가지고 있으면 어디든지 응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연습해서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영어로 농담을 해도 되나요? 네, 여러분 하지 마세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농담할 정도의 영어 실력 수준이시면 하면 좋은데요. 대부분 농담 코드가 안 맞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썰렁해지고 대화가 안 통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얘는 왜 동문서답하지? 이런 인상 줄 수도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즐겁게 그냥 대화를 이어가시고 농담은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질문을 잘 이해를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질문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개인적인 질문을 하지 말라는 얘기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질문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했으면 다시 한번 요구를 하시는 게 좋으세요. Can you repeat it again, please?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pardon? 죄송한데 다시 좀 얘기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물어보셔서 제대로 질문을 숙지하시고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한번 볼게요. 채점은 몇 명이 합니까?
자, 공식적으로는 2명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실질적으로는 내가 처음 만난 그 채점관 1명이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채점관이 점수를 매기고요. 만약에 점수가 조금 낮은 것 같은데요 라고 해서 만약에 컴플레인을 한다. 그럴 때는 또 다른 채점관이 그걸 다시 들어보고서 녹음한 걸 들어보고서 채점을 다시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피킹을 녹음을 하잖아요. 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6번 보겠습니다. 만약 시험관이 너무 딱딱하고 친절하게 안 대하면 어떡해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요? 열심히 답변해야죠. 우리가 을인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관도 살짝 운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시험관은 굉장히 서포티브하고 이런데 어떤 시험관은 굉장히 묵뚝뚝하고요. 그러면 우리도 대답이 잘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우리 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컷 그래도 밝고 긍정적으로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면접 보듯이 잘 차려입고 가야 된다는데요. 막 정장 입고 가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도 계신데 이거는 무슨 회사 면접은 아니에요. 그래서 정장까지 입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계 채점이 아니라 사람이 면 대 면으로 채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깔끔하고 단정한 차림 그런 것들이 선호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8번 보겠습니다. 만약 적절한 단어가 안 떠오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적절한 단어가 안 떠오른다. 이런 것들은요. 웬만하면 그렇게 어려운 주제는 조금 피해서 쉽게 대답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굳이 그걸 써야 되는데 내가 생각이 잘 안 난다. 그러면 풀어서 가볍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운 단어 그런 것들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달력 그리고 대화의 흐름 이런 것들이 일단은 1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화가 즐겁게 잘 흘러가느냐 그게 1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이 안 나면 풀이해서 말씀하셔도 얼마든지 괜찮아요. 한국말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라고 하실 때 여러분들 한국말 특징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게 있죠? 뭡니까? 존칭. 그렇죠. 존댓말 이런 것들이에요. 존댓말은 우리나라에서는 두드러진데 다른 나라에서는 사실 딱히는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존댓말을 얘기하고 싶은데 존댓말 뭐라고 합니까? honorific이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여러분들 honorific 이런 단어를 외우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풀어서 얘기할 수 있겠죠? 어떤 식으로요? terms of respect. 존경하는 그런 단어요. 존경을 나타내는 단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풀이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9번 보도록 할게요. 9번도 굉장히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영국식 발음이 익숙치 않은데 미국식 발음으로 답변하면 점수가 좀 나쁜가요? 요거는 진짜 많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예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듯이요. 여러분들 전달만 잘 되면 돼요. 전달력이 1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식 발음 괜찮아요. 영국식, 호주식 좋습니다. 캐나다식 좋고요. 남아공식 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달만 제대로 되시면 되니까요. 발음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전달이 잘 되게끔만 그렇게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발음 연습할 때 가장 좋은 건요. 원어민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대로 같이 한번 따라 읽는 거. 그 연습은 꼭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그래서 스피킹 테스트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어떠세요? 조금 궁금증이 풀린 것도 있고요. 아, 이거는 또 어떨까라고 또 다른 궁금증이 생기는 것도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궁금증이 있는 거는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부터 계속해서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들 무리 없이 원하는 점수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